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정부로 방송되고 있는 TVK24, IPTV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드립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서쪽에 위치한 베버리 센터에서 총격 자살한 남성이 50대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클레어스 메이크업 제품의 발암물질 성면이 검출돼 식품의약국 FDA가 해당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의 한 차량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갖춘 테슬라 차량 속 운전자가 잠이 든 채 이동하는 모습의 영상이 SNS상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먹는 타코벨, 필라델피아 한 타코벨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이 느리게 나온다며 컴플레인한 손님과 쌈박질러버린 타코벨 직원의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죠. 우버 사용 시 주의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가 연간 우버 분실물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우버 승객들이 가장 자주 많이 잃어버린 물품들과 분실물들이 어떤 거 있는지 잠시 후에 정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에게 비밀 취급 인가와 관련해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참모들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보안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도널드 맥켄 법률 고문에게 비밀 취급 권한을 주도록 독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인사보안실이 검증 과정에서 사위인 쿠시너와 트럼프의 딸 이방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켈리 실장과 맥켄 고문에게 비취 인가를 주라고 지시했으며 두 사람이 거부하자 직접 비밀 취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전방위 조사에 나선 민주당이 이미 81곳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출토록 서한을 보낸 이 대상자 명단을 보도했는데요. 이방카는 누락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카가 향후 추가로 대상자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서쪽에 위치한 베버리 센터. 이곳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인들도 많이 찾는 베버리 쇼핑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베버리 센터 8층에 위치한 한인 의류 체인점 포에버 21 매장 안 한 탈의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에 놀란 쇼핑객들은 공포에 떨며 현장을 벗어나기 바빴고 경찰들이 출동하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현장에 당도한 경찰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 남성을 발견했고 사체를 검시소로 보냈습니다. LA 검시소는 이번 사건을 총격에 의한 자살이라고 밝혔으며 숨진 남성은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 거주하는 올해 53살의 한인 남성으로 숨진 한인 남성이 어떤 연유로 베버리 센터까지 가서 그것도 포에버 21 매장 탈의실 안에서 총격 자살을 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의 직원이 환각 상태에 빠져 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와 그리고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 직원 시벨 씨는 지난 주말 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살의 시벨은 집에서 한 여성과 LSD라는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 빠져 이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결국 살인 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이 스탠퍼드 대학의 시벨은 예일대를 졸업한 뒤 스탠퍼드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LA와 중국,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 입학 허가를 관리하는 입학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입니다. 클레어스라는 화장품인데요. 이 클레어스 메이크업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돼 식품의약국 FDA가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클레어스 메이크업 제품이 성면에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레어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성면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섀도우 0817, 컴팩트 파우더 번호 0715,
컨트롤 팔레트 번호 0417 제품 등이라고 FDA는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성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랄로 많은 화장품의 성분인 탈크에서 흔히 발견되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폐암과 불치의 악성 종피종 등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됐으며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클레어스의 아이섀도우나 컴팩 파우더, 콘투어 팔레트와 관련된 모든 부작용에 대해 FDA의 프로그램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프리에서 찍힌 한 영상인데요. 네, 자율 주행 장치를 장착한 테슬라의 한 차량에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은 채 잠이 들어있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 차량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갖춘 테슬라 차량입니다. 차량 안 운전자는 자동 운전을 믿는 듯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편안히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놀라 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애나하임에서 LA까지 프리웨이 위를 평균 75마일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일명 자동주행, 이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초음파 센서 등 12개로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파일럿의 패키지 가격은 약 $5,000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테슬라 차량이 플로리다주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사망한 바 있는데요. 또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일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자동차가 사망사고를 내면서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3월에 남가주 지역에 비가 또 내렸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그런데 어제 저녁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이 비, 천둥번개까지 동반했는데 무려 수천여 차례의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직후 단 5분 동안 남가주 해안가에서 무려 1,489차례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산타바바라 지역도 231차례, LA 카운티에서 40여 차례 등 어제 저녁 남가주 전역에 걸쳐 약 2,200여 차례의 천둥번개가 내려쳤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을 포착한 각종 사진과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천둥번개가 칠 때 실외에서 이를 구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낙뢰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남가주 지역, 특히 산타바바라 지역엔 산사태 우려에 따라 인근 주민 3,000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 천둥번개가 수천여 차례 내려친 가운데 정전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런가 하면은 LA 국제공항에서는 시애틀로 향하던 비행기가 낙뢰를 맞고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어제 저녁 이륙해 시애틀로 향하던 델타항공 2432편이 하늘에서 낙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항공기는 회항을 해 LA 국제공항에 무사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1963년 페남 항공기가 천둥번개를 맞고 추락 81명이 사망한 사건 직후 모든 항공기에 낙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천둥번개로 LA 국제공항이 한때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공항 내 세 곳의 터미널에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복구됐습니다. 한편 남가주 곳곳도 이 낙뢰에 따른 정전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생활정보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네, 먼저 남가주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한 중학교 캠퍼스 안에서 13살 어린 중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알리소 비에소 중학교 캠퍼스 안에서 13살 소년이 자살을 하면서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0분경 13살 소년의 시신이 캠퍼스에서 발견됐고 당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알리소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모두 락다운 조치가 됐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소년이 어떻게 자살했는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공원에 모여 소년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커뮤니티 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국적으로 10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가 500여 명이나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 하이킹 트레일길에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경 남가주 하스앤다이스 트레일의 한 정원을 정비하던 공무원이 어린 여아의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체는 7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흑인 여자아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접수하고 현재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사체 옆에는 큰 가방이 함께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가방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타코벨 매장. 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 타코벨 매장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주문한 한 고객. 이 고객과 직원이 바깥에서 쌈박질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밤 10시 45분경이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 위치한 한 타코벨 매장인데요. 직원 6명과 손님 2명이 싸움을 벌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음식점 밖에서 한 타코벨 직원이 남성 손님을 붙잡고 있고 다른 직원들의 뒤에서 폭행을 가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남성의 여자친구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45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며 한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타코벨 관계자는 손님과 싸움을 벌인 직원들을 해고 조치했으며 센터시티 타코벨 지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해외 나들이 갈 때 이용하는 크루즈, 대형 여객선이죠. 자, 그런데 이 크루즈가 강한 바람, 허리케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객들이 부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이 있어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 6,0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노르웨이 이스케이프 크루즈가 뉴욕에서 출발해 플로리다주 포트커네버렐 항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항해 도중 시속 115마일에 달하는 허리케인을 만났고 이때 대형 크루즈는 30초가량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승객들의 부상이 이어졌는데요. 탑승한 승객에 따르면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병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나가야 됐고 가구들은 바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며 오는 내내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루즈 회사 측은 크루즈가 어제 무사히 포트 캐널벌 항해에 도착했으며 몇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구체적인 부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가주 오클랜드주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에 기부된 무려 280만 달러에 달하는 동양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동양화 그림들이 모두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네, 합창단으로 유명한 북가주 오클랜드의 퍼시픽 보이스 아카데미는 학교 발전 기금을 모으기 위해 기부받았던 예술품을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 전문가들은 이 예술품들이 모두 가짜라고 판별해 학교 측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약 280만 달러 상당의 중국 그림 4점을 기부받았으며 이를 보다 나은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40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데 예술품을 사용을 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대출금을 받지 못한 학교는 재정난에 빠졌고 올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고펀드미와 다른 기금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 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라이드쉐어 서비스는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BC 방송이 5가지 주의사항을 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차량과 기사들의 사진, 얼굴 등을 직접 비교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진짜 택시라고 해도 택시 강도가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플에 나온 차량 사진과 택시 기사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망설임 없이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 평점 체크하기입니다. 손님들은 택시 이용 후에 평점을 매길 수 있는데요. 평점을 잘 확인하고 택시를 부를 것이며 낮은 평점의 택시가 선택됐다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길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뒷좌석에 앉기입니다. 앞좌석에서 보다 많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택시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택시를 탈 때 운전석에서 대각선 방향 쪽에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과음을 하지 말고 탑승하기입니다. 이 범죄는 주로 만취 상태에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타게 되면 혼자 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동승하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 것이 당부됐습니다. 현금을 요구하는 우버나 리프트는 모두 없으며 차량 공유 시스템은 모두 어플 자동 카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버가 이 분실물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우버 승객들이 가장 자주 또 많이 잃어버린 물품들과 분실물들이 어떤 요일에 발생하는지 그 시간대 등도 공유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우버 차량을 이용한 승객들의 가장 흔한 분실물로 휴대폰과 카메라, 열쇠 등이 꼽혔습니다. 심지어 지갑과 안경, 신분증도 자주 발생하는 분실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분실물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하루 중 시간대로 보니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가장 많은 분실물이 접수됐습니다. 분실물 중에는 이 생후 8주 된 어린 치아와 강아지나 새,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금붕어들이 담긴 어항이나 금리빨, 더러운 옷가지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버 운전자 한 명당 연간 평균 11개 분실물을 승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버에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우버 앱을 통해 분실물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US캠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뉴스,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각종 보험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해드릴 이 보험 관련 정보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직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오직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맛있어야 하기에 최소한의 과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선물해 드립니다. 네, 저희 US캠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 또한 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보험 관련 이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제이박보험회사의 제이박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뭐 이곳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우리 제이박보험회사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른 게 아니라 참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죠.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뭐 보험회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약 한 37년 정도 보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험에 종사한 지 37년이면은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네. 네, 이제는 뭐 이 제이박보험회사 하시면은 이제 그 모든 보험을 다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보험들 하고 계십니까? 뭐 종합보험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집보험, 네.
또 집은 뭐 우리가 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또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표현한 시니어보험, 네. 또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체보험, 네. 또 종업원 상해보험, 화재보험, 뭐 저희들이 종합적인 모든 보험을 거의 다 취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하나씩 상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 뭐 유교하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은 보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첫 번의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네. 보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선 하면 할수록 보험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거고 네. 이거는 굉장히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보험은 결국 계속 공부해가며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그 프로페셔널을 잘 지킬 때에 대한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가구는 보험을 그냥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인격을 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보험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어찌 보면은 사실 미국이 보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보험들 뭐 따진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국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우리의 발이 되는 자동차 보험. 네. 이건 뭐 필요한 필수성이 있죠. 누구나 다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발전되면은 주택 그리고 또 우리 건강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보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에게 모두 편한 사업주 보험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시다 보니까 종업원 상해보험. 네. 그게 이제 점점 본인의 그 생활이 윤택해지면은 생명보험 내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그 미래에 향한 그런 플래닝을 한다고 그래갖고 보험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대표님, 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사실 뭐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수많은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험이든 이 보험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뭐 정확한 대답을 한다면은 역시 경험이 많은 보험 에이전트를 찾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인타운에 그 보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제는 보험 에이전트들이 그 경험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기 몸에 맞는 옷도 입어야지 편하듯이 네. 본인의 그 보험 에이전트 찾을 때에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찾다 보면은 쇼핑을 하셔야죠. 근데 결국은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분이 오래된 분이신가 하는 걸 있으니까 너무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기보다는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몸에 맞는 그런 에이전트를 찾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가격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 보험 이 약관에 보면 깨끗이 써 있는 이 작은 글씨의 영어들 사실 그 부분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험 계약 이루어진 경우 많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방송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에 적합한 아주 재미있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제이팍 보험의 제이팍 대표님과 함께 자리했는데요. 네,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이 보험과 관련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네, 잠시 후 신희수 기자가 전해드리는 1분 영어 전해드립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영어인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SKN 뉴스 속 1분 영어를 맡은 신희수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run of the mill입니다. run of the mill은 평범하고 기본적인, 즉 특별한 게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run of the로 시작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공장에서 아무런 보정 없이 나온 것을 뜻하며 미완성됨을 가리킵니다. run of the mill은 1895년 로엘 데일리 선 신문에 처음 실렸었습니다. Seconds and the run-of-the-mill, but for all wearing purposes just the same as first at twice the price. 이 문구는 2차 생산, 공장에서 바로 제작, 하지만 가격이 2배였던 1차 생산과 같은 퀄리티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The actor gave a run-of-the-mill performance, nothing worthy of an award 이라고 하면 배우의 연기는 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특별하지 않은 연기를 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희수의 1분 영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USKN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전해드린 USKN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